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의 민신태입니다.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왜 이렇게 빠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부모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 세월에 뭐 눈이 온다라든지 춥다라든지 그것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부쩍 자란 아이들의 키만큼 마음의 공허함이 느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연말을 맞아서요. 오늘은 저희 진로 레시피가 학부모님 특집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학부모님들을 직접 저희 스튜디오로 모셔서 아이들과 아웅다웅 하셨던 가정교육의 실체, 드러나지 않은 가정의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만 그런가? 나만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닌가? 우리 아이만 왜 뒤처지는 건 내 탓이 아닌가? 라고 고민하셨던 많은 부모님들에게 저희가 큰 희망과 위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오늘 방송도 잘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분의 용기 있는 학부모님들을 모셨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미취학 아동부터 N수생까지 정말 우리나라 모든 학적의 학년별에 다 되어 있는 학부모님 5분을 모셨는데요. 그분들을 모셔서 그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교육의 이야기, 그리고 학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취자분들을 위해서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원에서 온 동훈이 엄마고요. 저는 아이가 지금 진로를 고민하고 한 아이는 휴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서구에서 온 아연이 엄마고요. 저는 지금 대학생과 재수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인에서 온 재우 엄마고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악구에서 온 중3, 고3 공주들을 준 공주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에서 온 데뷔 중일 다인이와 6살 이한이 엄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 녹음하는 날이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다들 어렵게 모셨는데 눈까지 와서 제가 모신 저로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죄송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에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미국의 디바죠. 머라이어 캐리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힘든 건 아이를 키우는 거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가장 힘든 직업이라고 네. 또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거 보통이 아니었는데 우선 좀 최근에 지금 수능이 끝났습니다. 또 얼마 전에 수능 성적도 발표됐다고 이제 뉴스도 나오고 뭐 등급 컷도 나오고 이제 이러고 했는데 집에 N수생이 있는 이제 아연이 어머님께 좀 강한 질문 초반부터 이제 시작하자면 어떠세요? 이렇게 집에 N수생이라고 하는 건 되게 이제 학생도 되게 힘들 것 같긴 한데 어머님하고는 어떤지. 저희 아이가 진로를 좀 많이 변경이 된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고1과 고2와 고3이 저희는 좀 많이 달라져서 게다가 이제 또 재수를 하면서도 또 변화가 있어서 그 변화라고 하는 건 그 친구의 꿈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수험제도를 바뀌어서 준비했다는 거 말씀이신가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쭉 가지고 오던 진로가 고2 때 변화를 맞으면서 고2와 고3과 재수생 때 다 변화가 온 거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렸을 때의 정해진 진로가 본인의 진로가 아니었고 부모님이 정해준 진로를 따라왔기 때문에 고2 때 얘가 학교에서 활동을 좀 많이 하면서 본인에 대한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활동을 하다가 막상 시험을 볼 때가 되니까 네네. 성적이 생각보다 안 되니까 또 예체능으로 진로를 바꿔서 아이고, 하다가 또 안 되니까 재수할 때는 이게 또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진로가 또 바뀌어져서 지금 아이와의 상태는 서로가 부딪히지 않는 상황, 가능한 할 얘기하고 친근함은 가지고 있대 서로 타치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약간 육자회담 분위기를 보는 뭔가 가까이는 가야 되는데 네. 좀 그렇고 좀 그런 상황 서로가 아주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도 잘 극복되리라 기대합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끝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유, 잘 되시라고. 어떻게 동훈이 어머님께서도 지금 아이 자제분이 지금 대학생인데 네. 대학생이 되면 이제 어떤 분은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러니까요.
그냥 왠지 고등학교와 대학교 사이가 클라이막스에서 뭔가 새로운 장이 열리는 그런 느낌으로 아이들이 그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부모님들은 또 다른 어떠한 또 새로운 계속 진행되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이제 재수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예, 아이가 사실은 저는 대학을 가든 안 가든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이거든요. 고민을 안 하는 편이에요. 그냥 걔가 하고자 하는 일이면 네네. 해라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막상 입시를 딱 두고 나니까 굉장히 저도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도 고민을 하는 걸 보니까 또 측은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에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을 했는데 막상 대학을 갔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원래 자기 진로였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어째요? 그래서 휴학했어요. 그래갖고 그만두고 다시 그 재수를 한 거죠. 해서 이제 가기는 갔어요. 갔는데 지금은 날개를 달았어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행복하고 지금은 거기 그 과 대표, 부대표 하고 있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진로 자기가 생각하고 행복한 진로로 간다 그러면 뭐 스카이대가 아니라 그 과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과를 가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계속 이제 좀 여쭙고 싶은 건 그 친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시간을 어떻게 보면 조금 허비를 했잖아요. 많이 협의했죠. 그리고 좀 금전적인 것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사실은 저는 금전적인 거를 뭐 어디 뭐 합숙 뭐 학원 이런 데를 안 보내서 사실은 그리고 학원 자기가 원하는 과목만 집중적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그렇게 특별하게 막 돈을 쏟아붓질 않아서 재수도 사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예. 자기의 진로를 위한다면 그리고 이게 계속 그 대학이라는 게 어떠한 자기가 성인으로서의 성인으로 돼서 내가 일로 되는 거잖아요. 네. 내가 가지고 가는 평생을 가지고 가야 될 어떠한 중요한 그 시점인데 재수 뭐 삼수 이 정도 해도 괜찮을 거란 생각을 하고 뭐 돈을 많이 쏟아붓고 안 붓고가 아니라 걔가 하고자 하는 길, 그 길이 어떤 건지만 명확하다면 부모님들이 그냥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마음을 갖기가 부모님이 쉽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사실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기까지의 어떤 그 아픔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아픔, 네. 예, 큰 아이를 사실은 큰 아이를요, 제가 정말 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한 7, 8과목 예체능까지 거의 돌렸어요. 일명 돌렸어요. 돌려서 얘가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네네. 전기어 10등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얘는 공부를 갈 거다. 그리고 내가 또 제가 사고방식이 뭐냐면 악기 정도 하나 해야 돼. 스포츠 정도 하나 해야 돼. 이 생각으로 거의 다 가르쳤어요. 근데 막상 얘가 중학교 가면서 사춘기가 오면서 엄마 왜 나는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거야? 엄마 왜 나는 노는 시간이 없어? 막 고민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지내면서 서로 막 티격태격 아니면 또 엄마 선생님이 말하는데 인생의 전부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막 이러고. 네, 엄마가 누가? 막 이랬죠.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네네. 그로 인해서 내가 또 이게 준비되지 않은 부모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상담 심리 공부하고 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막 이런 공부도 궁금해서 공부 시작하고 그 공부하면서 내려놓기 시작한 거죠. 지금은 너무 행복해. 애들 셋 다 행복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좀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다인이 형을 이렇게 좀 그렇죠. 지금 네. 저기 계신 강남에 사십니다. 제일 많이 강남에 사십니다. 강남에 사셔요? 이 질문이 제가 지금 한마디 했는데요. 강남에 사십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의 어떤 뭐 가장 뭐 트렌드가 교육의 빠르다, 메카까지는 아닌데 강남에 오면 나도 안다라는 이제 뭐라 그럴까 선입견들도 있습니다. 계신데요. 정말 강남은 교육이 좀 활발한가요? 뭐 주변에 다른 지역에 사신 분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신지? 제가 다른 지역 상황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 계신 학부모님들 잘 보면은 제 기준에서도 굉장히 많이 시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예비 중학생이라서 이제 엄마들이 내년에 자유학기제까지 포함해서 이제 공부를 정말 많이 시킬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네네. 그래서 뭐 영어 수학 같은 거는 뭐
초1 때부터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니는 거고 저희 아이 친구들 같은 경우 보면 요즘에 뭐 논술, 과학, 뭐 예체능 한두 가지 이렇게 보통 대여섯 가지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제 저희 진로 레시피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학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아이가 이제 학원 다녀왔을 때 질문을 해서 애가 대답을 잘하면 오늘은 공부를 한 거고 막 이러면 안 한 걸 아이들이 그걸 6개, 7개 하면 아까 이제 돌렸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이가 습득이 완벽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습득이 좀 되나요, 그게? 저는 사실 저희 아이는 그렇게 소위 말해서 졸리고 있지 않아서 아, 네네네. 네, 저희는 좀 사교육을 하는 거 대부분은 예체능을 하고 있고요. 공부는 조금 많이 하고 있지 않은 편이라서 대답을 잘 하긴 힘든데요. 보통 제 주변에서 많이 하는 친구들 보면요. 그게 거의 엄마 욕심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라던가 이번 대회 이거 다 가야 되니까 뭐 과학학원을 보내주세요 라던가 이런 요청이 들어와서 가는 친구들도 사실은 꽤 많아요. 그 아이가 보통 몇 살인가요?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한 4학년 때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해서 우와. 이제 엄마들이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대단하네요. 일부러 학원비를 또 따로 준비해 놓기도 하시고 또 이제 이렇게 욕심이 있다고 하는 소위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제 주변에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훌륭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공부 잘하고 인성도 되고 너무 많아서 저는 사실 저희 딸을 보면서 물론 아이가 뭐 알아서 네네. 공부도 척척 잘해주고 그럼 너무 행복하겠지만 이미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만약에 네네. 우리 딸이 공부를 잘한다 한들 저 많은 잘하는 아이들 중에 하나밖에 더 되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저는 사실이에요. 아, 그렇죠. 예. 그냥 저기 똑똑한 다수가 될 것이냐 아니면 좀 특별한 개성인 소수가 만점의 그렇죠. 아이가 될 것이냐. 예, 그렇죠. 그게 고민이에요. 아, 네. 저 지우 어머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저 잠깐 이제 사전 인터뷰할 때 중국에서 오래 사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네, 북경에서 왔습니다. 얼마나 사셨죠? 제가 간 거는 96년부터 왔다 갔다 하고요. 예, 예. 그리고 가게 된 거 한 99년 이후로 가서 한 13년. 와. 네, 근데 저는 이제 지금도 왔다 갔다 해서 더 오래됐는데 사는 거는 한 13년 되고요. 우리 큰애 아이가 5살, 둘째 아이가 3년 차이라서 2살 때 갔습니다. 아, 그럼 가서 이제 학교를 유치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학교부터 시작을 하셨을 텐데. 네, 유치원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13년 뒤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의 전반을 처음을 지금 중국에서 여시고 이제 한국으로 지금 온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고3, 중3이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아이들은 한국에 와서 적응을 칼처럼 잘하던가요? 네, 저 큰아이는 한국말을 다 띄고 가서 그 음. 아이는 다시 왔을 때 적응을 잘했는데요. 네네. 저희 둘째 아이가 12월생이다 보니까 2살이라도 1살이나 마찬가지였을 때 갔어요. 그래서 네네. 중국어가 한국어인 줄 알고 자랐던 아이였기 때문에 한국말을 집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한국의 의미를 잘 몰라서 한국에 왔을 때 그 아이가 가장 힘들었죠. 6개월 동안 좀 많이 힘들어서 집에서는 한국말을 쓰시고요. 네네. 아 근데 학교 가면 예, 영어, 중국어. 국제학교를 다녔군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신 거잖아요. 중학교. 중학교. 그러면 이제 뭐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 한국 공교육과 좀 비교하면 중국 공교육 좀 어떤가요? 좀 다른가요? 아까 이제 국제학교 다니긴 하셨습니다만 좀 다르다라고 좀 중국 학교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았다. 뭐 말씀. 교육열은 우리 한국이 1위라고 하는데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는 이제 양쪽으로 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쪽을 그러니까 한 가정 한 명. 네, 한 가정에 그러니까 양쪽 할머니 쪽으로 해서 친과 외가 쪽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가 굉장히 더 교육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식 영어인데 거기는 영국식 영어여서 국제학교에서 영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유치원 때부터 영어가 기본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다들 잘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는 이제 오려고 온 게 아니라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쉽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자기 개발로 인해서 아이의 재능을 좀 펼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중국만 가더라도 거기서도 그 아이의 재능에 따라서 교육의 방식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10억이나 되는데 아이들을 맞춰요 그걸? 국제학교인데다가 일반 중국 학교도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중국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교육이 다양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네. 예, 그 아이의 재능에 따라서. 그리고 저는 학원을 안 보냈거든요. 사회교육을 제가 학원 강사 출신이다 보니까 저 아이들은 결혼하면 제가 사교육을 안 시키자 주의여서 실제로 저희 아이들은 안 보냈어요. 그래서 북경에 있어도 한인타운에서 저희 아이들 빼놓고는 다 다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의 사교육이라고 하는 더 건 심하죠, 한국에서보다. 한국 선생님이 가서 가르치는 건가요? 중국 선생님이 사교육을 하는 건가요? 한국 엄마들, 한국 교육은 한국에서 오는 거고요. 예, 똑같이 스카이 학원이나 이런 게 다 북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나라 스카이 학원들. 그러니까 한국 교과서로 지금 사교육을 한 중국에서 하고 있다. 그거 같은 경우 그런 어머니들은 이제 한국 국제학교 다니거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엄마들은 한국 교육을 계속 사교육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중국어나 영어라든지 아까 지금 얘기한 뭐 예체능 같은 경우에도 다 다양하게 해서 8개, 9개, 10개 그러니까 한국보다 더 심하게 한국타운에서는 더 많이 시키고 가격 같은 경우도 2-3배 차이 나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을 좀 놀리자 초등학교 때까지는 적어도 네네. 좀 놀리자 주의여서 주변에서 엄마 만나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저는 안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어느 날 본인이 가겠다고 그랬을 때 보냈을 때 유치원 때부터 보낸 아이와 얘는 안 다녔는데 보냈는데 3개월 만에 따라잡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뚜렷하게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고 본인이 하겠다고 의지만 있으면 아이들이 하는 거지 목표가 없어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뿐이지 하다가 지겨워서 안 하는 거거든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몰랐을 때. 그래서 아이들 다 얘기를 들어보면 왜 내가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맞아요. 학교나 집이나 학원에서 공부하니까 아이들이 하는 건데 공부하는 아이들은 내 꿈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제일 중요한 걸 먼저 목표 설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셔서 그 아이가 지금 대학교 요번에 고3 네. 되게 좋은 결과는 정말 감사한 게 한국에 와서도 사교육을 안 시키고 야자까지 해서 학교 수업만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성적은 좀 좋게 나와주고 아유, 본인이 잘했습니다. 잘해주고 있어서 네네.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 원서 쓸 때도 안 갔어요. 왜냐면 정말 엄마 많으시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하고 대화로 항상 하던 주의였고 대화로 하고 멘토를 했지만 선배로서 엄마라기보다는 언니로서 선배로서 나도 그 시절에 있던 선배로서 대화를 하면서 항상 결정은 본인들이 하게끔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큰애 같은 경우 중3 때부터 본인이 하려고 하는 가려고 하는 게 다 뚜렷하게 목표가 설정돼 있어서 본인이 그걸 위해서 공부를 했고 그걸 놓고 자기가 대학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전혀 관여 안 했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이제 재우 어머니 지금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둘 다. 네. 고민 많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3학년에서 또 이제 한편으로 이제 여기 계신 어머님들 같은 경우 언제 키우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맞아요. 하고 네. 이제부터 시작이시긴 한데.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정말로 다른 방학 때는 방학을 앞두고서는 고민이 없었는데 정말 이번 겨울 방학을 앞두고서는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이제 고학년으로 접어드는 거라서 정말 이 피부로 와닿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다른 학년하고 어떤 걸 달라요. 느끼시나요? 4학년인데. 뭐 4학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아이 평생 성적 초등학교 4학년을 결정한다는 큰 문구가 있죠. 그런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책도 있어요. 책도. 진짜? 네. 이런 우리가 너무 빨리 갔구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지? 우리 아이 서울대 초일 때 서울대 판가름 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초일 이런 거. 그 요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둘이나 있어서 근데 뭐 이제 둘째는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제 일단 큰애를 키우고 있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은 좀 아직은 먼 듯한 얘기고 중요한 건 이제 이 첫째인데 겨울방학 때 좀 계획을 벌써 저는 미리 짜놨어요. 아이는 동의하는 아이의 의견이 필요 없죠. 네, 그때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네. 제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근데 이번 방학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또 과목을 얘기하면 또 그렇지만 수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말은 해뒀는데 정말 이번 방학 동안에 그 부분까지 꼭 끝내겠다는 제 목표입니다. 아이 목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겨울 방학이 될 겁니다. 근데 수학이 진짜 이게 애가 싫어해서 걱정이신 건가요? 아니면 애가 이렇게
저는 그래도 다행히도 큰애가 좀 순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자기도 조금 욕심이 있고 해서 따라와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목표를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따라와 주니까 여기까지는 우리 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은 잘 따라올 것 같아요. 아, 네. 첫째와 둘째의 차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근데 둘째는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는 게 첫째는 그래도 순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따라오는데 둘째는 정말 아닙니다. 그럼 이제 지금 초등학교를 지난 동훈이 어머니, 아연이 어머니, 지우 어머니께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애가 순해요, 따라올 것 같아요라고 하셨는데 네, 큰 아이는 순해요. 따라오죠? 그죠, 순해요. 그죠. 순해요. 네, 잘 따라와요. 맞아요. 근데 이 결과는 어떻게 나요? 잘 따라오는데 반항이 굉장히 세게 오더라고요. 반항 지금부터 있어요. 네, 초등학교 3학년이 네, 반항이 아주 정말 극과 극을 달린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심했었어요. 반항이. 다른 아이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나를 비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그거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막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네네. 그러더니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더니 안 다닌다고 그러고 이제 자기 주장을 막 펼치고 그게 보통 몇 살? 중학교 1학년 2학기쯤 된 것 같아요. 3년 남으셨는데. 아니 근데 저희 아이는 정말로 초등학교 3학년 아이 지금 네네. 한 3달 전에 제가 이제 수학 학원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학원을 이제부터 다니는 거야. 저는 당연히 이제부터 다니는 거야 하는데 아이의 바로 나오는 그러니까 질문이 엄마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솔직히 놀랬어요. 그래서 야 엄마가 학원은 다 결정하고 너는 거기 따라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엄마 나한테도 이제 먼저 얘기해. 나도 내 생각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얘가 컸구나. 이제 매를 들어야 되나? 아니 근데 이게 뭐 매를 들어서 그런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라 얘 의견도 이제 내가 좀 반영을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할 말 있는데요. 네네. 저는 이제 3학년에서 4학년이 되는 거 전 이제 예비 중이니까 지금 6학년이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한테 당연히 의견을 물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3학년이라서가 아니고 4학년이 돼서가 아니고 저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항상 저 6살 아들이 있거든요. 둘째가. 지금도 저는 의견을 물어요. 뭘 할 때. 제가 반성해야겠습니다. 저는 너무 그래서 조금 제가 그렇다고 제가 훌륭하고 좋은 엄마는 아닌데 아이가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아이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실패하고 경험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명히 엄마가 끌고 가고 싶은 방향성은 있겠지만 그거를 이렇게 그렇다고 막 뒤에 조정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같이 상의하면서 엄마가 알아본 정보는 이러이러한 건데 넌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전 시간 한 일주일 정도 줘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대답이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 뭐 반대를 하거나 또 이렇게 조정해가는 식으로 하고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지금 예비 중이라면 지금 정말 수학 열심히 할 텐데 유일하게 다닌 학원이 수학학원이었어요. 근데 12월 달에 제가 좀 쉬면 어떻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좀 자기가 학년 심화하는 건 쉴 수 있는데 선행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라고 일주일 시간을 줬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쉬는 걸로 결정이 돼서 12월 달 학원을 안 다녀요. 떨리시나요? 아니요. 전혀 떨리지 않고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당연히 있는데 제가 쉬라고 했던 이유는 한 달 정도 좀 열심히 해보고 학원을 좀 안 다니는 방향으로 잡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시도해보고 전혀 이게 우리 집에서 이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다. 그러면 학원은 언제나 거기 있으니까요. 또 가면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냥 제 생각에는 항상 아이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원하는 것과 싫어하는 거를 조정해서 이렇게 민주적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나눈 공부로 지금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한테도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육아 선배님들이 계신데 학부모님들 학창 시절과 비교했을 때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면 어떠신지 좀 그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했는데도 이렇게 사는데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면 돌려가면서 하는데 그런 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아연이 어머님부터 좀. 지금 저희 때와는 사실 많이 달라서 아이들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사실 먼저 들어요. 저희 때는 학교를 졸업하면 취직할 때가 어디든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낭만도 좀 있었고 여유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낭만과 여유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렇죠. 떠올리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됐다고 막 그렇게 판단이 되는 정도고 아이들이 너무나 이 사교육 시장에도 많이 내몰리고 또
옆집과의 비교 대상과 맞아요. 부모님의 높은 기대 때문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사실 저희 때는 쉬는 시간에 나가서 놀고 그렇죠. 체육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나를 좀 발산을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도 뛰면 안 되고 쉬는 시간에도 갈 때도 줄 서서 조용히 가야 되고 체육 시간은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쉴 곳이 없죠. 학교 끝나면 방과 후 아니면 학원, 야자, 뭐 풀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의 상태가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지우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아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그 학생들을 15년 학원 강사를 나갔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고 지금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학부모지만 여기는 유치원 6살인데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3살짜리 큰 아이를 이렇게 놓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되나요, 대화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항상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그 3살짜리 애가 뭘 알아듣는다고 2-3시간을 잡고 얘기를 하나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주의였냐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학생 때가 있었고 저도 그 나이가 있었고 저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로 뚝 떨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그 나이에 맞춰서 가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 아이의 수준에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한테 이거 만지면 안 돼가 아니라 왜 안 되는지 설명하는 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되돌아봤을 때 우리 아이가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자기의 목표가 뚜렷하고 대화할 때 논리적이고 그리고 논술을 배우지를 않았는데 학교에서 그 나가는 거 다 상 다 받아갖고 오거든요. 그쪽으로 가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책도 많이 읽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어떤 부분을 공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어렸을 때 그 아이와 부모가 대화를 하나하나 해가면서 하다 보면 그 아이의 장점이나 탤런트가 다 다르잖아요. 다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그쵸. 틀린 게 뭐고 이 아이가 다른 게 뭐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해주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 저 동훈이 어머님께 여쭙습니다. 저도 대화했어요. 나도 그 얘기하려고 대화를 했으나 그렇죠. 예,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아이를 잘 틀었죠. 그렇죠. 네. 쓰러지던가요? 그때는 그냥 어쨌든 잘 그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본인도 동의했으니 너는 끝까지 가야 돼. 이거잖아. 약속이야 이거. 이래서 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준비되어 있는 멘트는 아닌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애비는 저밖에 없으니까 애비는 저밖에 없으니까 네. 아빠 역할이 중요한가요?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막 강력하게 뭔가 트러블이 생겨서 막 대화가 언성이 높여지고 무슨 약간의 이제 목소리가 높여지고 약간 화가 나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아빠가 쓱 데리고 나가요. 네, 데리고 나가. 아버님만 돌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쓱 데리고 나가. 근데 네네. 또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고집을 안 꺾고 굉장히 좀 심하게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또 더 목소리 높여서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주된 교육에 앞에 서 있는 건 엄마지만 그 아빠가 약간의 역할을 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관여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들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요. 지금 성적이나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나만의 비법. 저희가 진로 레시피 아닙니까? 요즘 또 요리 프로들도 좀 엄청 뜨고 있는데 내가 이거 해봤더니 책에는 없었지만 내지는 되게 유명한 책은 아니었는데 내가 이거 따라해봤더니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뭐 자녀 교육법 내지는 꼭 소개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고1인데 굉장히 아주 쿨하게 놀고 있어요. 네. 굉장히 쿨하게 놀고 있어요, 정말. 그리고 그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은 정말 안 보고 있거든요. 근데 날개를 달고 정말 행복하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잘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을 제가 해요. 궁금한 거. 너 오늘 그거 어떻게 했어? 그 동아리 어떻게 했어? 그러면 주저리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아니면 그럼 다음 계획은 뭐야? 네네. 이렇게 관심인 것 같아요. 관심. 그리고 끊임없이 걔가 움직이는 어떠한 행동이나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을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부모는. 그래서 그 아이에 관심을 주고 했더니 얘가 지금 사회복지학과를 가려고 해요. 목표는. 아이고. 근데 네네. 지금 스스로 막 봉사를 찾아서 다니고 봉사 시간을 채우는 거에 대해서 행복해하고 이제 일반적인 뭐 국영수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국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더라고요. 어떠한 책에 대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심이 봉사고 이런 쪽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만 중요한 수학 이런 건 안 하더라고요. 제가 동훈이 어머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네. 이게 지금 이게 방송이 라디오 이렇게 목소리만 나가는 건데 제가 지금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면 듣는데 제가 가슴이 아파요. 막 콕콕 막힙니다. 그런데도 웃으시면서 즐겁게. 이렇게 아니 근데 정말 말씀하시는 즐거워요 저는. 네네. 제 부모가 내려놓음과 동시에 그 집안이 행복해졌어요. 근데 그 내려놓는 걸 못하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 힘들어요. 놓았다가 주웠다가를 계속했거든요. 난 분명히 내려놨어요. 내려놨는데 내 등에 짐이 한 깔뜩인 거예요. 그거를 내려놔지나요? 내려놔지더라고요. 내려놔지니까 도대체 사실은 어떤 고난이 부모한테 권한이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 아이의 자기 인생이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저는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이럴 때 얘랑 대화 잘했어요. 대화 잘했는데 그 대화의 방식이 잘못된 거지. 우리 준비되지 않은 부모라는 생각을 사실은 지금 살면서까지 계속 그 느끼는 건데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부모로서의 역할에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5분 중에 이제 한 분이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이 학부모님이세요. 학부모님들에게 같은 학부모로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점 있으면 좀. 아이를 좀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나오는 얘기지. 제일 네. 불가능한 네. 얘기고. 가장 제일 불가능한 불가능하면서도 네. 가장 중요하고 네. 그래도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냐고 했는데 그게 사실 중고등학교 때는 좀 어려워요. 어렵고 저도 아이를 정말 선생님보다 사실 심하게 돌렸으면 돌렸지 안 돌리진 않았거든요. 애를 데리고 유학도 갔다 왔고 와. 와서의 그 험난한 과정과 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과정과 대학을 진학하면서까지 그 험난한 길이요. 저도 모르게 아이랑 생활하고 제가 겪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이건 아니구나. 이게 엄마의 뜻으로 절대 갈 수가 없는 게 아이 문제구나. 정말 아이를 믿어야 되고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한 번 정도는 되돌아서 이런 시련이 오기 전에 한 번 정도 내려놓고 아이를 정말 아이의 눈높이에서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가장 큰 거는 제가 지금 깨달은 거는 어떠한 상황이건 아이를 믿어줘야 된다는 거. 믿는 건 어떻게 믿는? 아이의 말을 전적으로 동의를 일단 해줘야 되는 거죠. 아 그래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하겠다는 거를 가능한 할 수 있게끔.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아이가 1년 늦게 간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는 같은 시대에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그 시기에 영재원을 가야 되고 그거에 엄마들이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이와의 개입이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엄마가 좀 미리 내려놓는다면 아이와 사춘기 시절에 부딪혔을 때의 그 험난한 과정을 조금은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근데 엄마가 아이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는 것 같거든요. 저는 언제 그 경지에 갈 수 있을지 제가 궁금합니다. 저는 결정할 때 딱 2가지 먼저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게 아이의 생각인지 엄마의 욕심인지. 그게 구분을 할 수 있나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어떠한 결정을 할 때 한 번 정도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내 욕심이 거의 99%거든요. 근데 그리고 아이한테 물어봐요. 너 그거 해서 행복하니? 물어봐요. 엄마. 근데 어떨 때는 이제 아이가 욕심과 고집으로 나 행복해!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한 2-3번 물어봐요. 정말 너가 그거 해서 좋겠니? 너 진짜 그거 하면 너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서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기다려줘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면 여기에서 지금
다 정상적인 엄마인데 이상하게 방송 나가면 아니요. 제가 걸어왔던 길이 네네. 지금 이렇게 막 아이와 대화하고 아이를 이해해주고 네. 어렸을 때부터 아이의 말을 다 들어서 해준 엄마에서 약간 열애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방식대로 끌어와야 됐었고 맞아요. 제가 정한 학원에다가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까 근데 싶어요. 저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저는 아이가 엄마 말 정말 잘 듣고 잘 따라와줘서 최대로 잘 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엄마. 엄마처럼 되는 거예요. 엄마. 근데 다 모든 부모들이 자기보다 아이가 훌륭해지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말 안 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정말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에 저는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아까 부모의 욕심과 아이의 그 소망을 바람을 어떻게 구분하냐고 하셨잖아요. 아이가 먼저 말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시키시면 돼요. 아이가 엄마 저 이거 배우고 싶어요. 제가 그런 인내는 없어요. 제가 네. 그런 인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딱 마지막으로 제가 쓰고 있는 둘째를 키우면서 알게 된 그 그러니까 깨달음은 둘째는 지금 아직 미취학 아동. 네, 미처 아동이고 이제 첫째는 6학년인데 첫째는 저도 정말 유치원 때 소위 말해서 돌렸어요. 제가 그때 일하는 엄마였고 아이가 집에서 심심하게 있는 시간이 싫어서 별거 다 하고 다녔었어요. 유치원 6살 아이를 뭐 대치동에 막 수학학원 2개씩 데리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아들이 6살인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거는 큰 아이를 키울 때는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둘째를 키울 때는 남들이 다 하고 주변에서 날 걱정할 때 한 템포 내지 2템포 늦게 뭘 시작하면은 그것도 아이가 원해서 엄마 저 뭐 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또 한 3개월 정도 고민하고 그렇게 시작했을 때 가장 아이가 그 호기심이 완전히 최대치에 갔을 때 받아들이는 것과 즐거움과 뭐 배움의 기쁨 같은 걸 느끼는 게 정말 크다는 거를 두 아이를 놓고 많이 나름대로 전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의합니다. 네, 그냥 남들보다 한 템포만 늦게 하시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늘 5분의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진행하는 저는 정말 도움이 됐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에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라는 직업 아까 방송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카드 회사가 선정한 가장 힘든 직업 1위가 엄마라고 합니다. 그 힘든 직업을 겪으시면서 아이도 겪고 요즘 또 엄마가 다양한 일을 요구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시면서도 사회에서 묵묵히 아이를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모든 학부모님들을 저희 진로 레시피는 아주 힘 가득히 응원합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